저희 애는 그 대원국제 좀 다니는데 네. 내신은 잘 나와요. 거의 네. 100점이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러는데 네. 갑자기 얘가 또 과거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국어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어떻게든 붙잡고 가고 있는데 국어가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뭐 저는 항상 수학을 잘해라 네. 이제 이런 주의였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시험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네. 생각이 이제 굳어졌어요. 이제 수학 시대가 아니고요, 국어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네. 수학은 요번에 이제 국어가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유를 내가 모르고 있다가 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요번에 사탐론을 많이 했잖아요. 애들 사탐으로 많이 네. 바꾸잖아요. 바꾸니까 이제 이과 애들이 문과 침공을 하니까 문과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번 어렵게 되기보다는 사탐이 어려우면 국어 수학이 약간 쉬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 대치동 애들 쭉 보면 고등학생들 보면 정말 거의 다 수학이 3등급 이하인 애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진짜 없어요. 그 간혹 뭐 3등급에서 2등급 걸치는 애는 있어요. 있는데 3에서 4를 걸친 애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애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국어는 수학은 그랬는데 국어는 4등급, 3등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3학년이 되면 올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막 1대1 과외를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이제 어릴 때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학부모님이 뭘 좀 잘 모르시냐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그 차이를 잘 모르십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게 거의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다 근본 원리가 보면, 내신은 어차피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요. 물론 낯선 것도 좀 내긴 한다 하더라도 교과서 안을 지문은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거든요. 많이 볼지 싫은 애들은 문제집을 엄청 풀어서 지문을 여러 번 읽어서 풉니다. 또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국어 시험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 이유가 중학교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문을 많이 안 봐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그냥 안 읽고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미 알고 문제를 푸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것만 내리팠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만, 수능은 처음 보는 걸 깔아줘요. 그 EBS 반영을 한다 했는데 요 최근에 들어서는 문학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는 그겁니다. 수업할 교재는 이봐 두꺼운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많이 보셨으면 제가 쫙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책은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간은 EBS에 거의 똑같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보면 틀립니다. 문제를 다뤄내면. 근데 그거 있죠. 비문학 지문 있지 않습니까? 비문학 지문은 교수님이 창작합니다. 잘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전이 없어요. 어디서 나온가를.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은 이제 읽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고등학교 한 3학년 되면 어려운 이유가 아까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다 보니까 각 선생님마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게 머리에 딱 굳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방법 알려주면 안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잘. 그래서 보통 2학년이나 고1 때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요즘 내려가 가지고 미리 애들한테 수능적인 걸 잡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교재가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 애들 하는 교재가. 그래서 이 교재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지금은 제가 얼마 전까지는 바로 올해까지는 대청 중학교 애들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내신도 좀 봐줬었어요. 근데 만약에 수능만 필요로 한다. 왜냐면 학교별로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이제 넷디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이 책은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10페이지가 나옵니다.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이게 수능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방법을 배운 뒤에 그 방법에 적용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적용 연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그럼 진짜 개념은 뭐냐? 22페이지부터 합니다. 이게 문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22페이지부터 그냥 쭉 나가는데 2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25페이지 보면 지문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개념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알려준 게 아니고 아까 알려준 문제 지문에 있는 방식을 계속 연습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페이지를 잘라서 그렇지 실제 페이지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도 원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소설은 80한 7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네. 85, 86, 87부터 이제 원래는 이제 앞뒤가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것만 잘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설 지문들을 잘라왔지 않습니까? 이 지문들이 개념에 해당하는 지문일 뿐만 아니라 이 지문도 계속 읽는 연습을 해서 읽어나가는 연습인데 작품 수가 굉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설 작품 수가 한 30편에서 40편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전부 다 맛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부터가 이제 독해가 나옵니다. 이 독해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뭐냐면 나무를 보는 독해가 있고 숲을 보는 독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보는 독해는 한 단락이나 두 단락짜리 짧은 거 그런 걸 중심으로 있는 방법을 체화시키고 뒤에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어머니 잠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전체는 내가 뒤에 뺐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130페이지 잡아주죠. 130페이지. 보통은 이제 제가 설명하려면 설명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오늘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딱 보시면 요 한 단락은요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중심 문장이 딱 있으면 뒷받침 문장이 쫙 깔립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중심 문장이 주로 뒤에 나왔어요. 근데 대학교 때 90년대 대학에서 내가 수업 들을 때는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영어처럼 바뀌었습니다. 중심 문장을 앞에 때리고 뒷받침을 하는데 이 뒷받침은 이 중심 문장이 만약에 3개면 이 순서 그대로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못 읽냐면 요걸 읽은 뒤에요 이걸 읽는 순간에 요걸 까먹습니다. 애들은 전체 시나 소설이나 비문학이나 흐름을 읽지 못하고요 파편적으로 끊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90년대 노래 가사 들려주면 가사 노래 대중가요 가사도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면 짧게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고학생들은 요즘 같은 노래는 다 뭡니까 그게 끊어서 만들거든요 가사를. 그러면 내가 요걸 연결시켜 볼게요. 보십시오 어떻는지. 요걸 철저히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교수가 다 손으로 쓴 건데 보십시오. 공장 굴뚝에서 방출된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자, 이 독해력은요 철저하게 국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나 or 배기가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말했죠. 두 가지. 연기나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있죠. 이게 교수님은 요걸 말하고자 했거든요. 요거를 애들 모를까봐 이렇게 배경 지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글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당연히 모른다 해가지고 자꾸 포기를 하는데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오염 물질은 기상이나 또 이렇게 되겠죠. 기상이나 또 지형 조건에 그럼 요거를 기형, 요걸 이연해 볼게요. 기상은 하늘이고 지형은 땅이죠. 이런 조건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확산되거나 이거 보십시오. 이동 확산되거나 그 다음에 지역에 농축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기상이나 지형 조건에 의해 이렇게 말했죠? 한번 잠깐 보십시오. 기역이나 니은 말했죠? 그러면 뒤에 보세요. 기상에는 이동 확산되고
지형에는 농축이 이렇게 있거든요. 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들은 이걸 별개로 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국어적인 원리 뭐냐면 이제 오가 대등한 접속어죠. 이 대등한 접속어는요 내용도 대등하고 문장 구조도 대등하고 쉽게 말하면 뭐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문장 성분까지도 대등하게 딱 깔아줍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농축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중심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오염물질은 이렇게 확산되거나 땅에 농축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방금 읽은 요 이야기 있죠. 지금 요 이야기를 그 다음 단락부터는 계속 뒷받침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기권 중에 아주 아래층인 대륙권 안에서. 그럼 대륙권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륙권 모르시죠?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기권 중에 가장 아래층인 데 있죠. 그게 대륙권입니다. 이렇게 교수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애들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줘야 있는 거. 이 대륙권 안에서 기온의 일반적인 수직 분포는 자, 그다음부터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한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뭐예요?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한 이게 바로 불안정한 겁니다.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한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자, 기온 분포가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는 이게 또 위아래죠. 이동하는 저 이 꼴 뭐야? 대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위가 차갑고 아래가 따뜻하다. 이건 아까는 위가 따뜻하 순서가 잘못했다. 예, 위가 차갑고 아래가 따뜻한 거고요. 오늘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갑습니다. 요거는 불안정한 상태인데 다시 정상적인 안정된 상태인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운 대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류 운동에 의해서 대기 오염 물질이 자 오늘 확산에 비추고 보세요. 확산. 아까 확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오늘 이걸 어때요? 잘 쓴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아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예를 들면 아까 첫 문장에서 두 가지를 알아봤잖아요. 희상인은 확산되고 지형은 농축되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형만 설명했지 니은은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완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지문이 다 완성된 것만 까는 게 아니고요. 엉터리 지문도 제가 까릅니다. 깔아가지고 이게 왜 틀린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131페이지에 그 예문 한번 보시죠. 이건 바로 좀 해드릴게요. 보시죠.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게 글의 원리를 알면 그냥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뮤지컬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결국 이제 이 이야기는 뮤지컬 이야기입니다. 이게 화제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 이게 맞아 어렵죠?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 거리가 먼 사례가 많다. 자, 학생들은 이걸 바로 이해 못해요. 전통적 저도 이해 못해요. 이건 중심 문장에는 이해 못할 겁니다. 충족과 거리가 먼 사례가 많다. 여기 중심 문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심 문장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래야 이걸 뒷받침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문장을 딱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뮤지컬은 전통이 과거니까 과거 기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럼 이제 그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딱 보시면 가령 나오죠. 예시죠. 그러면 얘는 보시죠. 중심 문장이 A, B, C가 나오면
예문도 100% A-B-C-C가 순수도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이게 수능, 그래서 교수님이 수능 지문은 전부 다 손으로 쓰시는 겁니다. 예, 잘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아구가 맞아요. 제대로 한번 배우면 혼자서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좀 쉬운 지문부터 해놔야 나중에 그 어려운 지문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국어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국어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하세요. 우리 그 과목 중에 경제라는 과목 있죠. 그게 출제하시는 대학 교수님하고 국어 시험에 나오는 경제 지문 있죠. 그 경제 지문을 출제하는 교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내는 분이 국어에 와서 경제 지문을 내지 않습니다. 국어만 내는 경제 지문 교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경제를 내는 경제 교수님이 따로 있는 거죠. 왜? 이건 국어 시험이지 경제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번에 칸트 지문 문제 많다고 막 이적했죠. 저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적이 안 받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제하는 교수만 알지 출제 안 하시는 분은 의외로 몰라요. 이 지문에 본인이 연구하신 칸트에 관련된 거가 좀 다른 내용이 있거나 하더라도 지문이 틀려도 답은 뭐예요? 틀린 거에 맞게 틀리게 나와야 돼요. 텍스트에 맞는 선절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게 왜 무슨 말이냐면 연역추론. 지문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맞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진 교수님은 지문 요즘 다루는 거 아니야, 이상해. 관계없어요. 엉터리가 나와도 관계없다. 옛날에 2018년도에 제가 그때 우리 환율 지문 그래프가 한번 엉터리가 있었어요. 이건 실제 엉터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교수님하고 그때 식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 기부금을 내니까 교수님이 와서 직접 밥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딱 첫 마디가 교수님 나보고 이것을 요번에 논란이 된 문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길래 그분은 출제 들어가신 분입니다. 옛날에. 이상 없잖아요. 지문이 그래프가 틀리면 답도 뭐야? 그게 맞게 틀리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잘 안 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학원 강사 중에 몇 명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지문의 내용이 틀린 걸 그걸 밝혀냈다고 막 광고하는 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수능 가르치지 마세요. 왜냐면 수능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도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지킵니다. 근데 요 세 개를 던져놓고 만약에 두 개만 말하고 한 개를 안 하죠. 이게 완결성이 떨어지는 글로 논술 할 때 이렇게 하나 빠뜨리고 쓰면요. 감점이 두 번째로 큽니다. 제일 큰 게 주제에 벗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주제에 맞췄지만 세 가지 내용을 던져놓고 뒷받침을 두 개만 했다. 감점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그 합격 못해요. 문과에서.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하면 이 교수가 쓴 거라서 요대로 논술을 쓰면 글을 잘 써요. 제가 옛날에 중앙대학교 논술 수석 한 명 보냈잖아요. 개인 옛날 대학 때 1대1 수업할 때 우성아파트. 그때 우성아파트 어머님들이 막 애들 엄청 보내고 막 그랬는데 걔하고 이렇게 따다 배경지식보다는 글의 구조를 했거든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전통기준 충족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뒤에 적어줍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 뒤에 읽어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어린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요거 읽고 다음을 읽는 순간 요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문장들이 전부 따로 노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따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연결시켜 볼게요. 가령 외부는 대표작 캡처에 그럼 캡처가 뭘까요? 요거였죠. 캡처라고 하는 뮤지컬에 자 캡처를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 목표를 뭐라 했냐면 자 이게 포인트죠.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다양한 형식의 들을거리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볼거리와 들을거리 돼 있죠. 이 what 아까도 했지만 what잖아. 영어로 or 또는 이런 것은 등위 접속이라서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형어가 이 what자가 있으면 여기도 꾸미고 무조건 여기도 수식이 됩니다. 읽을 때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 들을거리 이하면 안 되고요.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다양한 형식의 들을거리 이래 인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깔끔하게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다시 말해 풀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보시죠. 캐치의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 이렇게 하고 로 관객을 지르겠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거리로 이제 관객을 즐겁겠다. 관객을 즐겁겠다. 관객을 즐겁겠다. 이 말이 위에 어떤 말하고 똑같아 보입니까? 위하고 연결시켜보세요. 캐치라는 앞에 말했어요. 뮤지컬은 전통적 기준과 거리가 멀대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캐치라고 하는 뮤지컬의 목표는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게 두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전통적 기준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 말이에요. 먼 거죠. 여기 로만입니다. 네. 그럼 오늘 보세요. 전통적 기준과 거리가 먼 게 이거니까 그럼 전통적 기준은 뭘까요?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아닌 거겠죠.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수가 말 안 해도 애들이 여기서 뽑아내야 됩니다. 정보를. 자, 그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 말고 전통적 기준이 뭐 어떤 건가도 궁금하죠. 또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제 그다음 문제 한 번 더. 캐치는 똑같이 나옵니다. 또 캐치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T.S. 엘리엇의 우화집의 소재를 빌렸지만 이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이건 필요 없으니까 괄호 빼버리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제 말하고자 바가 나옵니다. 핵심은 내용에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용 충실한 전달. 자 오늘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처음 보시죠. 내용 충실한 전달이 포인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라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가 있는 춤과 노래. 이게 아니라 아주 기발하고 완성도가 있고 그런 춤과 노래.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앞에 다양한 볼거리 들을거리. 그럼 이 괄호는 뭘까요? 앞에 뭐야? 예, 전통적 기준.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윗글의 전통적 기준은 다양한 볼거리를 말하는 것. 윗글에 말한 전통적 기준은 바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것.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문제만 풀면 안 되고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한 번 더. 뮤지컬을 우리가 레뷰라고 부른답니다. 저건 다 한 번 더 말하면 버라이어티 쇼로 본답니다. 왜요? 다양한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최근 뮤지컬은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라고 하는 뭐야? 형식에 치중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형식입니다. 이 글의 포인트는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문제를, 지문을. 네. 그래서 또 이게 뭐 조금 수준을 높이면요. 우리 136페이지에 3번 전환관계라고 해주죠. 136개. 요건 수준이 높아요. 이거는 아마 초보생들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접속어가 한 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편. 보시죠. 제가 어젯밤에 학원 강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초대대가 갔었어요. 그 모임에는 이제 다 국어만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후배라기보다는 제자 강사들이 이제 와주세요 해가지고 갔었어요.
가지고 제자들 만날 때마다 요즘 잠깐 얻어먹어서 뭐 정말 민망한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접속구 관계 아니면 뭐 관조라는 말이 뭔지 사색이란 뭔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 이걸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이 때의 쌤들은 정확하게 모르세요. 다. 모릅니다. 그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적 긴장감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걸 비전공을 한 어떤 분이 옛날 분인데 막 논문을 뒤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적 긴장감을 막 설명을 합니다. 이때 긴장감은 영어로는 텐션이긴 하지만 우리 영어가 말하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하고 좀 다른 긴장감이라고 쫙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시적 긴장감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쉽게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시에 사용된 모든 표현 기법이 긴장감을 줍니다. 그럼 문제 내볼까요? 위시는 다양한 반복과 리듬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주고 있군. 어떨까요?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쉽게 바꿔야 되죠. 저도 초짜 시절에는 그런 거 몰랐죠. 근데 자꾸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겁니다. 쉬운 말로.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그런 데가 나오면요. 우리 그런 데와 그러나의 차이를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나는요. 이게 등이 대등하지만 대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녀는 얼굴이 예뻐. 하지만 성격이 좀 좋지 않아.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좋지 않아. 어때요?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죠? 이게 틀린 문제예요. 네, 틀렸습니다. 왜냐면 그러나가면 대등하고 대조니까 얼굴 이야기를 던졌으면 얼굴 이야기로 반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얼굴이 예뻐. 하지만 사실은 고친 얼굴이었어. 그렇죠? 그럼 그런 데는 뭐냐? 우리 배웠죠? 화제 전환이죠. 전환.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그녀는 얼굴이 예뻐. 야 근데 말이야 성격 좀 문제가 있어. 그럼 이제부터 성격 이야기를 하겠다냐. 그러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는 요걸 하면 뭐가 좋냐면요. 뒤에 나올 내용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B는 not A니까. 이런 거 있죠. 과학은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애들한테 어리고 살 던집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하지만 한번 뭘까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좀 더 어렵게 하면 양자역학은 실험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미시 세계에서는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데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럼 그런 데가 나올 때는 뒤를 읽어서 판단하고 그러나가 나올 때는 예측하면서 그걸 읽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그런 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A 한편 B. 제가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하고도 많이 연락도 하고 하는데 그 한양대학교는 원래 1회부터 한 6회까지 논술을 볼 때 한 6년 7년을 딱 대학에서 혼자서 냈어요. 왜냐면 그 정민 교수님이 냈는데 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 전에 아무도 논술을 연구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분이 혼자 한 6년 동안 계속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학원 강의할 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학교에다 공문을 띄워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애들 체크를 하면 접속어를 그런 데에 쓴 애들 많은데 한 편을 쓴 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남들 맨날 쓰는 그러나 그리고 그런 데만 쓰지 않고 갑자기 한 편 있으면요. 벌써 채점하다가도 하고 봅니다. 눈길이 가요. 눈길이. 예. 그럼 이게 왜 못 쓰냐?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편은 뭐냐면 앞에서 먼저 A, B 두 개를 제시를 합니다. A와 B가 있다 해놓고 먼저 A는 해놓고 이건 나머지 B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해요. 똑같은 그런 데. 그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3번 지문을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희한한 표시가 좀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요 기호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호는
앞에 글자 하나 보세요. 또 이러죠. 접속 보세요. 계속 앞에 글자 not or 또 등이 접속. 예. 또 두 번째 앞 어구와 보세요. 대동하니까 글자 어구 내용도 비슷하고 문장 구조도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야 논술에 점수를 받아요. 얘들 이렇게 안 쓴다니까요. 그냥 막 씁니다. 그냥 앞에 글자나 앞에 어구와 동일함을 동일함을 표시합니다. 동일하다. 이걸 표시하는 부호입니다.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괄호치고 왜? 이게 포인트 아니죠? 네가 포인트죠. 손으로 쓴 필사본. 학생들이 필사본이라는 낱말을 모를까봐 교수님이 친절하게 앞에 손으로 쓴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배경지식을 안에서 잡아낼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들어오면 인쇄본보다 필사본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필자를 모르는 게 있으니까 손으로 쓴하고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죠. 자, 아무튼 자 필사본에서 더 많이 필사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 부호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 문장입니다. 자, 그럼 더 뒷받침 해볼까요? 사전류 한 페이지. 사전류에서는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 보시죠. 제가 색깔 잠깐 바꿔볼게요.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와 달리 이건요 여기 중심 문장이죠. 그럼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편이니까. 여기에 P1 P1이잖아. 여기 A 이야기. 그럼 안 봐도 요 다음은 뭐야? 이거는 몇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라. 필사본에 이거 쓴다. 이제 사전 이야기합니다. 사전류에서는 설명의 대상인 표제어가 오늘 표제어가 뭐죠?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의 대상인 표제어가 표제어가 용례 요런 이제 필수어이죠. 요런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는 방법. 그럼 이렇게 한자가 두 개가 있으면요 방법이 뭐? 요거 하나씩 떼는 겁니다. 떼가지고 이걸 다 떼면 두 글자로 만들면 돼요. 용 뭐죠? 왜? 사용 사례 되겠죠. 요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사전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딱 읽을 때 빨리빨리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표제어가 사용의 예로 반복돼요.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이 될 때, 반복되어 나타날 때 줄표로 대체합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요 표시 이야기 하나, 줄표 이야기 하나. 두 가지라고. 이 두 가지라는 걸 인지 못하고 그를 그냥 쭉 읽으면 뭘 말하고 혼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줄표를 대체했다. 끝났죠? 여기까지 보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B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둘 다 이제 중심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뒷받침 볼게요. 땡땡은 뭐 땡땡이면 A예요, B예요? 뭐 A 다시 앞에 있는 거. 땡땡은 바로 앞에 오는 글자나 어구의 반복만 바로 앞 글자나 어구의 반복만 쓸 수 있답니다. 만약에 제가 학원이면 학원하고 또 학원을 한 번 더 쓸 때는 뭐야?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줄표는 보세요. 줄표는 A입니까 B입니까? 뭐 이렇게 딱 담았죠? 오늘 보세요. 이렇게 두 개 말해놓고 이것만 설명하면 완결성이 뭐야? 떨어져서 감점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줄표는
위치에 상관없이 표제어에만, 아까 여기 표제에 나와있죠? 네, 표제어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이 두 개를 다 말하면 됩니다. 뭘까요? 필사본과 사전유에 사용되는 동일함을 나타내는 부호. 이건 주제 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애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되면 오늘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관식 서술형도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쓰는 방법을 알려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이렇게 무조건 막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깨닫고 있는 원리 깨달으면 국어는 어떤 시험도 그 제가 저는 다양한 강의를 다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데뷔할 때 초등학교 6학년 한문 선생부터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문을 하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었어요. 이제 너무 초등학교 애들 나도 어린데 애도 어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귀여우니까. 그때 귀엽지도 않고 그랬어요. 어리니까.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 내신을 제가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학원 대비를 차근차근 했었어요. 그리고 한 7년 하고 그 다음에 고3 거 재수생 수업을 계속 하면서 고3까지 했다가 논술도 한 10년 했습니다. 논술 대학 논술 했고 그 다음에 끝난 뒤에 또 뭐 됐냐면 지금 공무원 강의도 제가 3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어 말고 리트 지문으로 하는 7급 공무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 할 수 있냐면 원리를 알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면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수능 교과서 내신한 애들은 딱 내신은 원리 모르고 내신을 기억하니까 그거밖에 못합니다. 다른 걸 그대로 적용을 못하죠. 이런 걸 깨닫고 나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게 달라져요. 수능의 긴 지문도 거의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로 밑에 있는 뭐 뉴턴 뭐 어려운 거 나와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맞출 수 없는. 그 다음에 뭐 소설도 읽는 방법이 있고 시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 시를 내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요. 25페이지에 첫 번째 시 한번 보십시오. 한용운의 시인데 유명한 거 이거 아시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하기 전에는요. 그것도 오늘 때 한번 느낌을 드릴게요. 시의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시를 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쓰냐 물으면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 말 하더라고요. 자기의 가치관을 말하기 위해서. 맞다. 또 어떤 가서 자기의 정서를 말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그럼 가치관이나 정서를 그럼 말로 하면 되고 그냥 일반 소설도 있는데 굳이 시라는 형식으로 왜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인이라는 작가가 이 가슴속에서 탁 느끼는 자기만의 감정이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엄청 예민하십니다. 이걸 탁 받아요. 그러면 감정이 막 북받쳐가 이만한 감정이 생겨요. 보세요. 이만한 감정이 납니다. 이만한 감정 생깁니다. 근데 이 이만한 감정을 우리 독자한테 전달해 주고 싶잖아요. 시인은. 근데 우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밉답시다. 미워요. 근데 이 미움에 대한 감정이 그거 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직 멀었어요. 미움에 대한 감정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어떤 이제 독자한테 나 너 미워! 이답시다. 근데 이만큼 싫은 감정을 가지고 미워! 해도 듣는 사람은 그만큼 크기로 들을까요? 아니면 좀 그렇게 강하게 못 들을까요? 심하게 못 듣습니다. 아니 대학 다닐 때나 옛날에 젊으실 때 미팅하거나 소개팅에서 남친 만나고 할 때 하다 보면 남친 너무 짜증나잖아요. 행동이 너무 미흡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한 번씩 말합니다. 오빠 사람 왜 그래? 오빠 정말 미워! 해도 생각보다 남자들이 충격을 안 받습니다. 기분 좀 나쁠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밉다는 말 자체는 추상적인 단어라 내 감정을 그만큼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상적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각이나 정서를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추상적이에요. 막연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적인 걸 어떻게 될까요? 좀 어떻게 될까요? 뭐 구체화를 시켜야 전달이 됩니다. 이 구체화란 말이 다른 말로 뭐 형상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설명하고 바로 적용시켜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 구체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감각. 대표적인 게 비유, 상징. 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거 있죠? 전화로 오빠 나 다쳤어. 사실 여자가 크게 다쳤는데 그냥 나 다쳤어 이 정도만 말하면요 남자친구가 이거 조심 좀 하지 뭐 이 정도밖에 반응이 안 하고 있어. 근데 병원에서 꿰맸는데 50바늘 꿰맸어 하면 깜짝 놀랍니다. 뭐? 그럽니다. 왜? 50방울이란 게 뭐야? 구체적인 거죠. 확 오죠. 시는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 미워 이렇게 안 하고요. 말은 좀 쓰레기 같아 이렇게 말. 이게 비유잖아요. 쓰레기에 빗댔죠. 그러면 이 오빠는 머릿속에 쓰레기의 영상이 그려져 형상화가 돼. 그 화가 빵 나죠. 뭐? 나를 그에 비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는 독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는 확 느끼죠. 시인이 너무 이만큼 싫어했구나. 이거 느낍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방향은 시를 쓰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시를 읽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 방향 설명은 시를 쓰는 사람 중심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시를 읽는 사람 입장의 설명일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작가가 보세요. 작가는 밉다는 감정을 쓰레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읽는 사람 입장이에요? 아니면 쓰는 사람 입장이에요? 작가는 밉다는 감정을 비유를 통해서 썼다. 이게 쓰는 사람 입장이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지금 시 한 편도 못 읽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가 아니고요. 요거는 논문 분석용입니다. 네, 이게 작가의 설명할 때 작가는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제시대에 그 일본 놈에 대한 분노를 개쓰레 같은 새끼라고 비유를 해서 표현했어. 그래서 일제에 대한 분노를 엄청난 분노의 감정을 비유적 감정으로 구체해서 느끼게 만들었지. 이건 우리가 뭐야? 흔히 보는 설명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근데 수능은 시를 쓰는 걸 물어볼까요? 읽는 걸 물어볼까요? 읽는 걸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시를 못 읽는 거예요. 읽는 건 뭐냐? 이제 쉽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독자는 시를 구체적인 시를 읽으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걸 읽으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알 수 있을까? 네, 추상화예요. 이렇게 다시 바꿔버려야 이게 생각을 알 수 있죠. 그럼 해볼까요? 자, 먼저 구체적인 시를 써볼게요. 엄마 사거리, 대치동 엄마 사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라고 시를 썼어요. 시. 그러면 거꾸로 추상화시키면 됩니다. 방황했어요. 네. 별을 바라보자, 별을 바라보자. 추상화는 희망과 순수함을 지향하자. 바라봅니다. 또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실감을 느꼈죠.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럼 잊어버린 게 내 안에 있는 걸 잃어버렸다. 네.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이게 될까? 됩니다. 이게. 그게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제가 다 정리를 다 해줍니다. 예를 들면 13페이지 이런 거는 제가요 논문도 없이 그냥 제 혼자 만든 거예요. 네. 13페이지 보시면 앞에 구체적으로 뭐 돌에 맞아 아프다, 돌에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오면 무조건 뭐야? 시련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탄압, 고통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였습니다. 뭐야?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지요. 이렇게 입니다.
그 바로 밑에 어둡다, 안 보인다, 깜깜하다가 놓으면 암담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디 떨어지다, 무너지다 그래서 훅 떨어지게 봐 절망적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됩니다. 좌절의 상황이다. 그다음에 뭐 받아들인다, 참 순종한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포기, 체념, 또 희망을 잃지 않는다, 뭐 기다림, 인내, 텅 비었다, 아무도 없다, 뭐 쓸쓸하다, 외롭다 이렇게 자꾸 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어머니. 예, 그럼 이 방법으로 어머니 그 25페이지에 그 아까 나룻배 행위를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떻게 비유했나 보십시오. 비유나 상징을 나는 나룻배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머릿속에는 배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배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만 떠올리면 됩니다. 뭔가를 태워주는 이동 수단이잖아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타는 사람. 나는 태워주는 사람. 태워주는 배. 당신은 이 배를 타는 사람.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그러면 이 행인이 배를 타는 것이 배 입장에서는 좀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죠. 짓밟는다를 내가 세모쳐서 시련 이렇게 애한테 쓰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당신을 안고 건너가니까 시련을 줘도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물을 건너줍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아무리 급한 여울이나 한마디로 세모 시련이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당신을 태우고 건너갑니다. 한마디로 희생한다 이 말이 나오면 딱 이해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만일 당신이 이제 내용 바뀌죠. 이 기성전결의 전 부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안 오시면 나는 혼자서 바람 쐬고 눈비 맞으면 날 되죠. 바람을 쐬다 눈비를 맞다. 구조가 똑같으면요 바람이 마이너스면 눈비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구조가 같으면 내용도 같아요. 이런 걸 맞으면서 낮에서 밤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럼 눈비와 바람은 시련이겠죠. 시련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근데 당신은 물만 건너가면 다시는 나를 보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그려 하면서 좀 원망이나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수능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물만 건너면 이건요 당신에 대한 희생과 화자의 희생과 노력이 당신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을 느끼고 있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성질을. 예,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뀌죠. 당신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거 뭐야?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당신을 계속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계속 앞에 당겨 보세요. 비바람, 바람과 눈기 속에서 낡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한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반복을 한 겁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무님무랑한 희생과 끝없는 기다림이죠. 예, 중학생 할 만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을 고3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예. 이 원리를 이용하면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읽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어 이런 것도, 그다음에 소설까지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제 진도는요, 이 넷디수를 먼저 해야 돼요. 한 2월 정도까지는 지금 있는 책 넷디수를 먼저 해요. 네. 그럼 요까지만 하면 될까?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를 좀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요거는 문제가 조금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함부로 문제를 많이 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뭐 태권도로 치면 이제 이거 하고 막는 것도 하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경기 나가는 거니까 안 맞죠. 네. 요때부터 한 3월부터 이제 6월 말까지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간고사 때 쉬고 기말고사 쉬고, 예. 그 사이에 틈틈이 애들하고 이제 문제 푸는데 요거는 약간 좀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을 좀 쉬운 걸 합니다. 약간 최근 수능이 아니고요. 저는 모두가 수능 지문합니다. 전부 다. 전부 기출 2016학년 AB형 있죠. AB형은 요
2017에 가요. 17학년도 2000. 그러니까 요거 2017년 포함이 안 돼요. 2016까지. 과거 문제 중에 제가 다 선별합니다. 그냥 막 풀면 안 되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요 단계 밟고 다음 단계 요걸 풀고 다음 단계 이렇게 풀어서 합니다. 그럼 잠깐만 이거 보세요. 이거를 할 때 여기에 배웠던 문학 비문학의 방법과 개념을 완전 다 여기다가 적용시킵니다. 근데 절대 빠르게는 안 풉니다. 천천히 정합니다. 속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7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총 다 하는 시간이 한 10월쯤 될 겁니다. 7월, 8월, 9월. 제가 뭐 다 하게 되면 아마 11월쯤 될 거예요. 방학하기 전까지. 요까지는 조금 센 걸로 합니다. 이제 요거보다는 여기 이제 B 단계면 B 단계보다 조금 높은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12월 한 중순부터 12월부터 한 1월 12월 달이고 이 애매한데 하여튼 요 중간에를 걸치면서 문법을 합니다. 문법을 미리 할 수 있으면 미리 해도 되는데 미리 한다면 땡겨서 넣어도 됩니다. 문법을 요때 미리 하면 내신에는 좀 도움될 수 있는데 굳이 뭐 왜냐면 이때 가가지고 문법은 이 지금 배우는 문학 비문학은 다릅니다. 문학 비문학은요 방금 같이 원반식 학습이라 지금 어머니 수십 년 공부 안 해도 바로 지금 이해가 되죠.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발악만 하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법은 계단식 학습이에요. 밑에 게 안 되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요번에 목동리에서 중3 학생들 시간을 잘못 잡아가 아침을 잡는 바람에 학생도 별로 안 오고 애도 맨날 잡니다. 아침 9시에 하니까 얼마나 자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맨날 자니까 제가 올해 얘 진도를 다 못 빼줬어요. 애들도 못 빼도 아무 말 안 돼. 왜냐면 자니까 숙제를 복습을 안 해오고 수업을 못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 다음 단계를 가니까 또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늘어지겠죠. 근데 말짱말짱하게 이제 들으면 빨리 끝납니다. 그래도 강의는 한 5주 정도 되고요. 문제풀이는 한 2, 3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쭉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맞아 다음 신짜입니다. 2월까지 고1 들어가기 전까지 요때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 고3 걸 좀 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3 뭐 2020년 뭐 2023년 이런 걸 풉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면 중3 때까지 고3 거의 대부분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가 조카들이 많거든요. 제 조카들 중에 가장 대학 안 좋은 데 간 애가 경희대입니다. 조카 10명 이상 되는데 경희대가 최하입니다. 제일 잘 가는 애가 서울대 의대예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 한 명도 국어 2등급이 없습니다. 왜? 제가 요걸 일찌감치 시켰거든요. 제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니까 아예 여기 들어와서 강의를 무료로 그냥 다 보게끔 열었거든요. 그래서 넷디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서울대 의대 걔는 지금 뭐 의사가 자기한테 안 맞다고 의대를 그만두고 바보 학원 강사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수학 선생이거든요. 하는 말이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어가 더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해놓으니까 국어 기반이 잘 돼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되지 않느냐. 절대 그만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많이 읽어서 잘한 게 아니고요. 저는 책을 읽는 방법을 타고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저는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내용을 수업 시간에 애들 앞에서 그 이야기 선생님처럼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들이 오락 시간에 오락하지 말고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 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한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동화책 읽으면서 그 어린 나이 남자인데도 많이 운 적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문학적 소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는요. 대부분은 이렇지 않잖아요. 읽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숙제용으로 있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읽고 땡입니다. 웃자라고. 네. 근데 과학이나 이제 Y 이런 거는 왜 괜찮냐면 그 독해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정보를 주는 거라서 Y 보니까 오 신기한 거 봤어요 엄마 이렇게 말하지. 그 어려운 글을 푸는 게 아니고 쉽게 그냥 정보 전달하는 걸 이렇게 되면 능력이 안 되죠. 그럼 뭘 해냐면 약간 어려운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민을 하죠. 예를 들면 2022학년도에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시끄러웠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출제위원도 다년간 하신 국어 교수님이고 그 당시 평가 원장님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자기가 시험 보겠대요. 자기가 이제 학생처럼 시험 맞춰서 다 풀어가지고 69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방했는지 이 말을 또 했어요. 신문에 한 거. 내가 해결을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근데 왜 해결 지문 다 틀렸을까요? 글을 손으로 쓰기 때문에 감춰서 씁니다. 피곤하게. 근데 그분은 피곤하게 된 글을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공서적이나 이런 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우리 원서도 있거든요. 원서로 수업하지 않습니까? 대학할 때. 그 원서로 된 거나 전공서적은 말 그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능은 시험을 보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춰야죠. 만약에 A, B, C, D가 있다. 그럼 내가 C를 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씁니다. A, B, D를 씁니다. C는 네가 추론해라. 이 뜻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일반 주변 사람들은 C가 안 나왔으니까 잘못된 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시험을 위한 글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엉뚱한 문제 풀면 안 되고 무조건 수능 지문. 수능 지문도 애들이 건드릴 지문이 있고 못 건드리는. 저는 수능 1회부터 지금까지 강의했기 때문에 지문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요 나이에 건드려야 돼. 요 정도를 공부하면 어떤 어휘를 알게 되고 뭘 알게 돼. 이걸 제가 그에 맞춰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때 할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좀 늘게 될 겁니다.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신 성적에도 아마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왜냐면 읽는 방법을 알고 아는데 내신 설명을 듣는 거하고 맹탕인 거하고 다릅니다. 맹탕은요 그냥 모르면 그냥 외워버립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다 수능 시험은 결국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방법이 있는 거라서 오히려 더 희망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자기가 텍스트 프렌들리 하지 않아도 이 패턴을 익히라는 거죠. 패턴이죠. 근데 이게 패턴을 익힐 때 그냥 이걸 분석 안 하고 읽는 애가 있잖아요. 그는 걔는 그냥 읽어지는 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혹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해를 엄청 잘. 우리 여기 지금 중3에 있습니다. 대청 중인데 걔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거의 고2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지금 애들 고1은 다 풀었어요. 근데 처음에 막 4, 5등급 안 해도 이제 2등급도 되고 1등급도 되는데 걔는 좀 늦게 들어왔는데 고2 걸 풀었는데 뭐 한 6번 시험 보면 4번이 만점입니다. 그 2번을 한 개씩 틀렸나? 어제 그런 애 처음 봤어요. 그럼 그런 애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 아니면 막판에 이런 거 필요한 거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그러면 안 되는 애들만 불쌍하게 지금 한편 불쌍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안 됩니다. 힘들게 이렇게 한편 그런데 하면서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원래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거를 원하는데 제가 걱정인 거는 또 그 뭐 이렇게 보면 그 일 그 풀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그 과정이 쉽게 된다는 그거는 그냥 푸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 학습을 통해서 그 출제자 의도를 짚어낼 수밖에 없다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설명한 거요. 한 게 우리 수능 보면 독서로 한 지문이 있어요. 그럼 그 메타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방법을 독서라는 지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 보면 독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론이 제 강의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원래 그렇게 있는 건데 아까 말한 그 한 번에 이하래는 그냥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애가 돌연변이죠. 대부분은 이렇게 못 읽습니다. 서울대,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독특한 몇 명은 국어에 감각적이라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치동은 수학 1, 2등급이 대부분인데도 국어는 맨날 3, 4등급 받잖아요. 해도 안 올라가고 마지막까지 배워. 참고로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고3을 많이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고3을 많이 안 했어요. 고3은 대부분 다 1대1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 온 사람들은 다 잘 보긴 했지만 전번도 잘 봤는데 특히 눈 띄는 애가 상문고 다니는 학생인데 국어 3등급인데 그러니까 서영고를 이제 못 가잖아요.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래서 최저 맞추고 싶다 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제하고 좀 잘 맞았나 봅니다. 이 설명에 대한 이해가 잘 됐나 봐요. 엄마한테도 맨날 그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그냥 한쪽귀로 흘려들었대요. 그 수능 딱 끝난 날도 그날 바로 뭐 국어를 제일 잘 본 것 같아. 또 얘기를 했는데 국어를 한 개 들었습니다. 네, 3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영재고 학생은 6등급이거든요. 원래 영재고는 국어 안 하잖아요. 6등급인데 의대 가고 싶다가 했는데 1등급 만들어주려고 내가 봐라 그랬는데 2까지는 올라갔는데 마지막 1, 2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걔는 재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동력에 서울대 최저 맞추는 애는 이번에 맞췄다고 1등 받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뒤에 가서도 올릴 수 있어요. 천안북일에서 올라간 5등급인데 국어 2를 찍는 바람에 생각도 못한 서성안을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있지만 이런 학생들은 이제 1대1이고요. 1대1이고 본인 의지도 있고 또 옆에서 바로 보면서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잃은 자기의 그 잃는 그거를 사고를 보시는 거죠, 선생님이. 예, 다 볼 수 있죠. 보이는 예, 거. 그런데 굳이 또 아까 같이 그 1대1을 안 해도요. 아까 같이 보니까 어릴 때 미리 하게 되면 그런 거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원포인트 레슨처럼 되는 거죠.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쭉 어릴 때부터 해오면 사고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모든 글을 그렇게 다 읽어도 돼요. 그 몸에 이제 읽는 게 딱 배니까. 제 유튜브에 댓글 보면 나이 많은 애들 제가 막 그러거든요. 보면 많은 글이 중에 있어요. 선생님 독해 읽는 법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왜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리니까. 예. 지금 그저께 만났구나. 단대 보고 걔도 국어 4등급이었는데 옛날입니다. 지금 나이 30인데 걔가 4등급인데 6월에도 4등급 받다가 엄마가 막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걔가 엄마를 설득시켜서 9월에 2등급 수능 1등급에서 경희대 의대를 갔어요. 갔는데 대학 그래서 국가고시까지 끝냈어요. 끝냈는데 걔가 갑자기 이제 자기는 정치 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법고시 쪽으로 가게 된다 해가지고 로스쿨로 가서 고대 로스쿨에 가서 지금 검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하고 술 한잔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제가 문학으로 원래 유명하거든요. 문학으로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저는 사실 비문학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 읽을 때도 너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이 방식이죠. 그게 몸에 배면 어떤 책이 와도 글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원리가 오히려 수능이 꼬아내지만 일반 글은 꼬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읽기가 훨씬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르친다고 중학교 쌤한테 가는 게 오히려 애들 실력을 낮추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끝을 아니까 끝을 보고 달리는 거고요. 그분은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하고 같이 뛰는, 애보다 약간 앞에 뛰는 거고. 저는 요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뭐냐면 저는 뭐 이룰 거 다 이루어봤기 때문에 학원 쪽에서는요. 마지막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수능 수학 정석 같은 그 개념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애들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그 파주에 학원 하나 투자한 게 있거든요. 네. 그 학원은 제가 오늘 저녁에 어민대학에서 간담회가 잡히는데 그 학원은 초등학교 6학년 문해력반을 합니다. 제가 낮출 수가 있어요. 문해력 플러스 논술이죠. 그게 단순하게 그냥 막 글 쓰고 채점하고 저 잘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 원칙을 딱딱 맞춰주면요 어릴 때는 스펀지 같았어요.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올라가면요 딱 굳어서 튕겨나가요. 특히 이제 만신창이 돼가지고 여름에 돌아온 고3들 가르치기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뭐라 말하면 전에 저 쌤은 이렇게 안 하던데요 이제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어릴 때 말랑말랑할 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어릴 때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잘하더라고요. 저 1년 안에 저만큼 할 수 있을지 걱정. 가능합니다. 그래. 어제 그저께 맞다.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등수가 엎치락 뒤치했던 친구인데 저는 고등학교 와서 자빠졌고 이 친구는 계속 잘해서 의사가 됐는데 이 친구 아들내미가 이제 딸 둘 아들 하나를 귀하게 태어났어요. 이 아들을 냈는데 얘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만 잘하다길래 이 친구는 중학교 잘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이런 주의예요. 그 내가 친구 보고
제가 부산에 잠시 몇 년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너 아들내미 중3짜리 여기 고3반 수업 듣고 전화해. 야, 못 따라간다 하길래 니 누가 아들내미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와라 해가지고 고3반에 들었어요. 내가 한 1년 이상 들었거든요. 걔요 공부 안 한댔는데 안 한 이유가 다 아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들으니까 새로운 세계잖아요. 고3 때 엄청 잘 들었어요 진짜. 내가 야 누가 아들내미 잠도 안 자고 막 필기도 잘하고 내한테 질문까지 하더라.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 뒤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동안 2등급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의사 있죠. 걔도 단 한 번도 그 뭡니까 그 뒤로는 2등급 받은 적이 없어. 걔가 3수까지 했거든요. 수학이 떨어져가지고. 그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원리를 깨우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잡았거든요. 그 요번에 부산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1등급이고요. 예. 저 치대는 장학금이래요. 왜냐면 국어 수학을 잘하니까. 이렇게 수능을 좀 잘하면요. 이렇게 대학을 보낼 방법도 다양해집니다. 그 애가 못 따라올까봐 좀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지금 대치동 대부분 이제 그냥 수능용 학원들은 뭐 문법책 하나, 뭐 문학책 하나, 시조책도 하고. 그거 좀 안 좋은 게 마저청도 들어가고. 어제 이제 우리 제자쌤이 네, 물어보니까 제자쌤 5-6권씩 수업을 3시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소화를 못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4-5권씩 끌고 맨날 지금 몇 년째 그걸 하고. 예, 어제 제 제자쌤이거든요. 선생님 저 문학 비문학을 그러면 1시간 3시간 또 수업하면 문학 1시간 반, 비문학 1시간 반이에요. 이렇게 말하길래 너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그렇게 수업을 왜냐면 이제 네. 어머니들 볼 때는 반찬이 많아 보이면 네.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아니, 이것도-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예, 단어 같이 그러면 안 되고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저 문학을 딱 하면 문학 끝날 때까지 문학을 쫙 당겨주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할 때 이제 문학의 배운 방법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숙제를 계속 내줘서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숙제가 되지. 방법도 모르면 숙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왔던 애가 지금 이제 요 커리큘럼. 아마 깜짝 놀랄걸요? 네, 그러니까 아 왜냐면 좋아하죠. 저도 지금 보면서도. 저런 네. 저런 게 있었구나 하면 아마 배신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좀 네. 황당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이제 그런. 그 저는 설명할 때마다 힘들었던 게 학원에 가면 설명에 20분밖에 시간이 안 줘요.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저는 간담회에 원래 좀 강점이 있다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어머니께서는 대부분이 상용고사 세대 아니면 수능도 초창기 세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말 해도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 저런 원리가 있었구나. 그럼 저런 원리로 글을 읽으면 다 적용됩니다. 신문도 그렇고 일반 글도 그렇고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어머니 이제 뭘 말씀드리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90년대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것도 듣고 윤상의 하여튼 그거 들으면서 그때 몰랐던 감성이 생긴 이유가 내가 가사를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이게 이 가사가 보니까 연결시키니까 생각보다 가사를 잘 썼구나. 저걸 대학 때 그냥 파편적으로 들은 거로 지금까지 그냥 흥얼거리고 살아왔다가 오늘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봤더니 이 가사가 좀 안 되겠다. 수업 시간에 이거 비유법으로 한번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노래 가사도 뭐든 잘 들려요. 이제 다 잘 들리고 잘 익히니까 사람이 달라지겠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정확해지고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애들.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알게 되냐면 저도 할 줄 모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대학 때는 안 배우거든요. 네, 혼자 개발했는데 그게 쌤들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쌤들 그런 말 안 해요? 뭐 유기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거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겁니다. 2000년에 이야기했죠. 2000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누구냐 김성미, 심찬우, 유대종 다 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인데 그걸 따라서 잘 하는 애가 심찬우, 유대종이고 김성미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공이 아니라든지 이과라든지 배경 지식을 막 이렇게 던지거나 자기가 이 지문을 정리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문밖에 몰라요. 이해를 시키면 안 되고 나는 지문과 학생이 만나게 저는 다리를 놓는 코치지 제가 이걸 들어가서 이해를 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필기 보시면 선생님이 전부 이해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만
이해되고 다른 질문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자리거든요. 전 그걸 철저하게 바꿔야 된다. 예, 원래부터 이제 그런 주 소문 좀 내주세요. 이거 좀 도움 됩니다. 그래서 예, 인가 같은 표현은 진짜 후회 안 해요. 예, 방법 딱 배우면 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액티비티하게 이제 요즘 좀 그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좀 우울함도 있고 막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일들도 있고 해서. 그러다가 요번에 6월에 제가 이제 오르비 사이트에 강의를 인강을 오랜만에 이제 10년 만에 하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다 해줬습니다. 그 내가 제자한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뭐 하나도 안 봐서 이렇게 도와주지? 너무 칭찬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면 힘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강집에서 힘을 자꾸 내다 보니까 다시 힘이 올라오면서 이제 강의에도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좀 강의하다 힘 좀 빠지면 빠지고 했는데 이제 애들도 안 빠지고 딱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저 대치명인의 그 총대표 이채연 대표가 되게 긴장했어요. 제 여기 대층 애들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너보고 대층에 가르치시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리 많이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도 깔아주세요. 그냥 아니 저 학원에 하고 있는데 여기 또 까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일단 고3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다른 반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제가 깔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주면 좋죠. 보통 쌤들 안 해주거든요. 고3이 바쁘니까 이제 해주니까 임금 해줬다니까 그러면 해줘 우리도 해줘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저도 빨리 그렇게 애들을 올려서 그 애들이 또 머리 커지면 또 고3으로 저한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게 좋거든요. 저도. 그러면 같은 쌤한테 배운 거로 그대로 이어나가니까. 선생님 그럼 중3만 수업하세요? 아니죠. 중3, 고3. 그러니까 고1, 2는 고1, 2 내신은 안 합니다. 그런 어머니 그 내신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진짜 노동입니다. 그거 학교별로 그것도 출판사별도 아니에요. 출판사별이라면 여러 학교 섞으면 좋은데 안 와요. 그러면 학교별로 막 4명, 5명 반 다른 거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유는 고등학교 가라. 대신 가다가 수능 듣고 싶다 하면요. 이 애는 고1인데 고3반 바로 타도 됩니다. 이거 중3만 열리나요 지금? 예. 중3까지인데 요거 딱 중3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다음에 고1 들을 때 수능 듣고 싶으면 고3반에 바로 들어가도 다 따라갑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 놓아서 고2까지는 그냥 수능 점수가 상위권을 만들어 놔야 방향을 잡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빨리 해놓아야 이게 나중에 뭐 학종어라든 뭐라든 방향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이게 지금 제가 화두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하귀성 소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설명에? 하귀성.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입에서도 있고. 제가 친합니다. 형 동생 사이거든요. 와서 좀 해달라. 제가 했는데 제가 뒤에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학종의 개념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애는 학종을 좀 이렇게 근데 이 학종을 고등학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학종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보고 이제 학교에서 깜짝 놀랐죠. 거기다가 이제 교과도 그 5등급제가 있으면요. 근데 처음 깜짝 놀랐어요. 4, 5등급이 많으면 거기 있는 1등급은 가치 부여가 떨어집니다. 하위가 많으니까. 그래서 좀 조사된 것도 봤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 보니까 4, 5등급이 제로인 학교도 있어요. 1, 2, 3에 쫙 다 몰린 거죠. 이건 굉장히 잘하는 학교죠. 그러면 여기는 그걸 다 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점수를 요청하는 대학이 있답니다. 왜 그 학교의 수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몽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거 자주 열어서 어머님들 빨리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님은 이래가 안 되겠는데 뭐 이렇게 가신 분도 있어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그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좋습니다. 애가 달라져. 내신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꾸준히 뭐 수능형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현대문법 해놔야 된다, 고전문법 해놔야 된다, 시조도 중학교 때 막 다 외워놔야 된다, 막 시조 부모님 가족 막 이러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가면 못한다고 막 중학교 때 해야 된다고 막 이런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수능학원이지. 네. 그러니까 수학이나 네. 다른 과목은 수능식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해요. 왜 했냐면 정확하게 수능으로 보면 수학이나 다른 과목은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의 원래 원리상. 그러니까 내신해도 수능 내신을 잘해도 수능도 잘 보는 구조죠. 그러니까 수능하고 내신이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어는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대인지 보세요. 시대인지도 처음부터 국어 모의고사 못 만들었잖아요. 못 만들었죠. 서바이벌 그냥 과학하다가 수학까지 왔는데 국어는 계속 못 만들었습니다. 출제진이 없어요. 어린애들 못 씁니다. 걔는 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한 번은 만들어가지고 제한테 검토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그 매달리기 싫어서 무보수로 가볍게 해줄게 해가지고 쫙 문제를 한번 봤더니 이거 학교생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설 모의고사 그 출제진이 혼자서 지가 과학 만들고 구구쌤이 과학 만들고 구구쌤이 경제 만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거든요. 유명한 사람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로스쿨에다가 맡기지 뭐 혼자 법을 쓰고 막 그래 하니까 야 한 문제가 얼만데 그러더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만큼 좋은 문제는 정말 찾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수능 지문 밑에 낱말 뜻풀이 적히잖아요. 쭉. 왜 적힌 줄 아세요? 어려운 낱말이니까. 가 아닙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이 단어 모르면 이 지문 자체를 못 읽을 정도의 중요한 단어. 두 번째는 문제 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 그래서 주를 꼭 봐야 됩니다. 사람들 애는 주 안 보거든요. 그 주 설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문제 풀 때 보면 밑줄 친 게 있고요. 본문에. 기억 안 나세요? 네모난 친 것도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묶은 것도 있죠. 그거 다 다릅니다. 밑줄은 뭐냐면 그 단락 안에 답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밑줄 앞뒤에. 그 다음에 네모를 치는 건요. 네모 이야기가 만약에 뭐 태양이다 하면 태양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읽고 답하는 거예요. 그 네모를 치면 단락이 여러 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은 거 있죠. 이렇게 A 이렇게. 어떨까요? 오늘 묶은 거는 그 앞뒤를 묶은 거 앞뒤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읽다가 묶은 데까지만 읽으면 될까요? 보통은 이제 뒤에까지 봐야 되잖아요. 수능은 거의 99.9% 묶은 데까지 딱 읽고 하면 바로 풀립니다. 이건 제가 출제 교수하고 밥 먹으면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야 묶었잖아 이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호도 다 이유가 있고요. 국어에는 화살표 기호 있죠. 화살표. 국어에서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표해가지고 화살표 딱 내리면 따라서 걸음으로 하고 읽어야 돼요. 애들이 이런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약속을 전혀 모르십니다. 그냥 막 강의해요. 이런 기본이 그래서 제가 중학부터 단단하게 제가 밟아왔잖아요. 이런 게 돼 있는 학교생들은 돼 있죠. 애들 밑에부터 가르쳐왔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생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그냥 막 데뷔학생들은 밑에부터 오지 않고 갑자기 고등부로 가거나 갑자기 해버리니까 사실은 기초가 많이 약한 사람들이 많고 비전공생들은 문법을 아예 못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문법은 요만한 내용이죠. 우리 저 문법을요 국문과에서는 8학기 중에 7학기 배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문법이. 근데 비전공은 아예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시중에 있는 애들 고등학교용 책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뒤에 하시면 전체 흐름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한 파트씩 안 물어봅니다. 수능은 절대 안 묻습니다. 한 파트를 물어보는 척 하면서 다른 파트 몇 개를 모르면 절대 안 풀리게끔 해서 얘가 어느 정도로 문법 지식이 있는가를 이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지 그냥 자음도모음 배웠다. 자음모음만 대립다 실치고 이거 점수 안 넣으면 갑자기 뭡니까? 어머님 그치 마세요. 자음모음 문제만 500문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지가 고쳐줄 생각하고 문제를 던져서 애들한테 땜빵을 치버리니까 저는 문제 이렇게 많이 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하나를 풀어도 제대로 풀어야지. 그 요번에 이제 고3들은 좀 방법을 바꿨어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 필기를 안 합니다. 멍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강의할 때 보면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아까 같이 이렇게 나의 대등하면 나의 번호를 매겨라.
아니면 유기적으로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안 써서 제가 전부 그걸 손필기 자료로 썼습니다. 그 쓴 자료를 줘야 돼요. 안 읽으면 수업. 예? 안 읽으면 수업. 아니요. 수업 중에 어떻게 하냐면 예습을 안 해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오잖아요. 그럼 지문을 딱 던지고 이 지문은 7분 30초 시작 하고 제가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미적거리면 때립니다. 빨리 넘어가 임마.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애들 많아도 그렇게 합니다. 하면 딱 끝나죠. 끝나면 자 7, 8. 그러면 애들이 왜 알아듣냐? 예습을 해오라면요 정말 설렁설렁합니다. 그러면 백지나 마찬가지라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시간 7분 30초 시간을 주면요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그래서 방금 풀었죠. 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해보고 지금까지 우리 광희가 필기 안 했지? 걱정 마 여기 있어. 주고 복습은 어떻게 하냐? 이걸 그대로 책에 옮겨라. 왜냐면 아시죠? 그대로 옮기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복습을 2-3번. 그래서 엄마가 자꾸 문제 많이 푸는 거 안 내냐면 쌤이 걱정하지 말라 했다고 좀 말해라. 이렇게 하더니 여기 숙달되면 문제 숙제량을 점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필기가 이미 돼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필기하다가 놓치는 애들 막 PPT도 그렇습니다. PPT가 안 좋은 점이 막 그 공부 잘하는 애가 그랬어요. 이 학생이 PPT 안 했으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왜 하니까 PPT를 보다가 이제 필기하려고 교재를 딱 보면 위치가 안 잡힌답니다. 빨리. 그래서 자꾸 놓쳐서 수업이 자꾸 안 들어서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PPT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손필기 자료를 제가 손으로 다 써가지고 일을 써서 주면 또 애들이 또 감동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엄청 고생한 거 눈에 보이지? 그러면 요거 그대로 옮겨와. 다음 시간에 이제 옮겨온 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요 정도도 안 하면 되겠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수업 전에 필기하고. 여기 이제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 또 이제 따로 하는 숙제를 조금씩 이제 더 넣어주고. 이렇게 고3을 간데 이제 요걸 따라올 수가 있어요. 요걸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본 그 기출 지문은 어머니 몇 번 봐야 되냐면요. 한 7번에서 10번 봐야 됩니다. 저 아까 말한 그 서울대 어디 간 이제 조카. 제가 추석 때 큰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지현아 너 기출 많이 받은 거 알고 있지? 왜? 아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얼마큼 봤어? 한 10년치 정도 되는데 7번 돌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중 문제집은 잘하는 애들은 시중 문제도 막 풀어야 됩니다. 못하는 애들은 사슬 풀면 안 되고요. 시중 문제집 하니까 제가 안 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간 되니까 아야 시간 됩니다. 미리 어릴 때부터 잘 해놓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렇게 우리 조카처럼 반짝반짝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요 그 여자 사귀려고 여자친구 너무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는 남중에다가 막 계속 그러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유일한 남녀공학으로 전학을 갑니다. 여자 사귀고 싶어서 3년 동안요 여자가 딱 4번 말해봤거든요. 뭐 비키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딱 4번 말해봤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뭡니까 어릴 때 잘해놓으면요 성적이 떨어져도 다시 재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가 기초가 되다 보니까 맹탕이 아니잖아요. 다시 또 공부를 좀 하게 되고. 하여튼 지금 우리 조카들이나 뭐 주변 보면 다 그거를 잘 보게 됐다 하는 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방법이 올린 거죠. 딱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간 거죠. 저는 방법으로 딱 알려주면 자기가 이제 진짜 봅니다. 어째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내신 기간에 대청중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 내신 기간 동안 쉬는 거니까 다른 학원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예 학원에 내신 선생님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선생님 한번 모셔올까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모셔와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학교 다 달라서 그 전문 선생님한테 하는 게 낫죠.